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팍을 때리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로가 될 만한 주제일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다이어터들을 만나왔는데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코치님, 저는 배가 안 고픈데 왜 자꾸 먹게 될까요? 제 회원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7시 집에 돌아와서 양질의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든든하게 저녁을 드십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는 순간 뭔가 아쉬워요. 손이 저절로 과자 봉지로 향합니다. 나 지금 배부른데 왜 이걸 먹고 있지?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매번 자책하게 돼요. 내가 의지가 약한가? 나만 이상한 건가? 절대 이상한 건 아닙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심리적, 생리적 현상이자 사회적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왜 배 안 고픈데도 자꾸 먹게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을 보는 시각이 180도 바뀔 거예요. 먼저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식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항상성 식욕입니다. 쉽게 말해 진짜 배고픔이에요. 자동차 연료 게이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료가 떨어지면 경고등이 켜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기운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이 떨리기도 해요. 이때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서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빨리 에너지를 채워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충분히 먹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그만 이라고 말을 해요. 마치 우리 집에 설치된 자동 온도 조절기 같이 추우면 난방을 켜고 더우면 끄듯이 몸이 알아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식욕, 쾌락적 식욕이에요. 이름부터 벌써 자극적입니다. 쾌락적 식욕은 말 그대로 배는 안 고픈데 그냥 기분 좋으려고 혹은 기분 나쁜 걸 잊으려고 먹는 욕구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냉장고를 열면 온갖 맛있는 간식들이 가득하고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맛집 음식을 몇 분 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굶는 사람이 거의 없는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쾌락적 식욕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어떤 날은 지루해서, 어떤 날은 너무 외로워서, 또 어떤 날은 너무 화나고 짜증나서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음식에 손을 뻗습니다. 진짜 배고픔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뱃속이 아닌 뇌가, 그리고 내 감정이 음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쇼핑이나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듯이 음식으로 즐거움을 얻거나 불쾌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부른데도 자꾸 먹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상담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회사원인 이 회원분은 매일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과자도 먹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뭔가를 입에 넣습니다. 코치님, 저 정말 배 안 고픈데 손이 저절로 가요. 바로 이게 쾌락적 식욕의 정체예요. 핵심은 뱃속이 아니라 뇌와 감정이 음식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쾌락적 식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뇌 속에 숨어있는 보상 시스템과 그 핵심인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맛있는 초콜릿을 입에 넣는 순간을 상상을 해보세요. 뇌에서는 와, 이거 정말 너무 좋다 하면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을 팡팡 터뜨립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거 또 먹어야지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요. 도파민은 원래 우리 생존을 위한 중요한 동기부여 시스템이었어요. 이 도파민 덕분에 우리는 사냥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파민은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문제는 현대시대의 음식들이 이 도파민 시스템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강렬하게 자극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인데요. 바로 초고도 가공식품들이에요. 마트 진열대에 가득한 과자, 빵, 탄산음료, 냉동식품, 라면,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어 보이는 수준은 아닙니다. 설탕, 소금, 지방을 기가 막힌 황금조합으로 섞고 각종 화학 첨가물로 풍미를 극대화시키고 바삭함, 크리미함 등 식감까지 완벽해요. 마지막으로 포장, 마케팅으로 우리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하이퍼 팔러터블 푸드라고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를 생각해보세요. 초코 과자도 좋고 감자칩도 좋아요. 왜 하나만 먹자 하고 다짐해도 결국 한 봉지를 다 비우게 될까요?
설탕과 소금의 완벽한 조합이 도파민을 폭발시키고 바삭한 식감이 뇌에 강렬한 자극을 주고 MSG 같은 첨가물이 더 먹고 싶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요. 이런 초가공식품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너무 자주, 너무 강렬하게 자극을 받아서 점점 둔감해집니다. 마치 중독성 강한 약물을 계속 투여하면 내상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음식, 더 자극적인 음식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를 계속하면 내성이 생기죠? 똑같은 쾌감을 느끼려면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져요. 초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초콜릿 한 조각으로 만족했는데 점점 2조각, 3조각, 나중엔 한 통을 다 먹어야 같은 만족감을 느껴요. 이걸 도파민 신경 적응이라고 합니다. 특정 음식 앞에서 통제력을 잃는 건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리고 이윤을 위한 거대한 식품 산업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한바탕 깨진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 매운 떡볶이 먹고 싶다. 이게 우연만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달고 짜고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갈망이 증가돼요.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찾게 하고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일시적이에요. 그 효과는 잠시뿐이고 배는 부르고 살은 찌는데 스트레스는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과식했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지는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범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늘 바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일해야 되고 공부하고 자기계발하고 야식, 회근, 자기계발.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미만. 수면 부족은 우리 식욕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하루 7시간 미만의 수면은 식욕 조절 호르몬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잠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은 솟아오르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은 줄어들어요. 게다가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까지 높여서 이건 음식을 향한 갈망을 3배 이상 증폭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밤늦게 야식이 미친듯이 땡기고 다음날에도 계속 허기져 고칼로리 음식만 찾게 돼요. 의지력이 약해서라기보다는 호르몬 시스템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한 사람들은 정상 수면을 한 사람과 대비해서 하루 평균 385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됐다고 해요. 특히 과자나 빵의 섭취가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형성된 습관도 무시할 수 없어요. 시험 잘 봤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파서 그러니까 사탕 먹자. 착하게 했으니까 과자 먹자.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음식은 보상, 음식은 위로라는 공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음식으로 위로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음식으로 축하하고 지루하면 음식으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뿌리 깊은 습관은 정말 깨기가 어려워요. 우리 사회와 성장 환경이 우리 식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끈질긴 쾌락적 식욕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먹지 마 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략은 3초 멈춤의 힘, 마음 챙김 식사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딱 3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정말 신체적으로 배가 고픈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나? 기운이 없나? 아니면 그냥 입이 심심한 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질문 하나라도 무의식적인 식사를 70% 막을 수 있어요. 자, 먹는 동안에는 음식의 색깔, 냄새, 질감, 맛 온전히 느껴보세요. 한 입 먹고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씹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제때제때 받을 수 있어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할 때는 TV를 끄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식탁에 앉아서 식사에만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조명을 밝게 해주세요. 조명이 어두우면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쾌락적 식욕은 대부분 감정에서 시작이 돼요. 음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 감정을 돌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언제 어떤 감정일 때 음식에 손이 가는지 일주일만 식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지루할 때, 외로울 때, 특정 사람과 통화한 후 이런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허기가 찾아올 때 음식 대신 뭘 할지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마시기, 친구에게 전화 걸기, 간단한 스트레칭,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좋아하는 책 읽기, 퍼즐 맞추기 등등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분 전환이 되는 활동들을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 허기가 느껴질 때 이 리스트를 보고 실천해보세요.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명상, 심호흡처럼 이완을 돕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보세요. 잠시 멈춰서 나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식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5분만 기다려도 식욕의 80%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 구축입니다. 단순히 적게 먹기가 아니라 영양 밀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칼로리는 낮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로 몸을 채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가공식품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호르몬 균형을 깨트려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라면 대신 직접 끓인 채소 스프,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 같은 간식을 드시고요. 그리고 식사 때마다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집중하세요. 닭가슴살, 생선, 콩, 두부, 채소, 통곡물 등은 포만감을 아주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을 안정화시켜서 불필요한 간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줍니다. 단백질은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고 섬유질은 소화를 늦춰서 든든하게 만들어줘요. 완벽한 식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절제예요. 초콜릿 한 조각, 치킨 한 두 조각을 죄책감 없이 즐기고 거기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 전략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르몬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었죠. 이 부분만 잘 관리해도 쾌락적 식욕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해서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되찾고 다음날 불필요한 음식 갈망을 줄여줄 거예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집안의 음식 환경을 건강하게 바꾸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냉장고나 천장에는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등 건강한 간식들이 눈에 잘 띄게 놓으시면 되고요. 반대로 초가공식품들은 되도록 집에 들이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안 먹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안 보이면 안 먹게 됩니다. 배고프지 않은데도 자꾸 먹게 되는 이 쾌락적 식욕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메커니즘, 호르몬, 그리고 현대 사회의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음챙김 식사, 감정 조절 능력,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이 4가지 핵심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음식과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음식의 노예가 아닌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존재예요. 죄책감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진정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고 내 몸과 마음에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직관적인 식사를 통해서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삶의 진정한 자유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 생활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방법 중에 꼭 하나라도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